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공장 7월 2일 3, 4분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 거래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약세에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오전장에는 조금 그래도 좀 버티다가 오전장 중후반부터 오후장까지 해서 약간의 투매성의 움직임까지, 종목군들도 투매 움직임까지 비슷한 종목군들이 나왔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의 시장 흔들기 기법, 최근에 거의 한 두 달 사이에 비슷하게 나왔어요. 오늘 시장의 변동성의 가장 큰 요건을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를 얘기를 드린다면, 첫 번째가 두 달 사이에 거래소 쪽 있죠. 거래소 쪽의 최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계속 좀 감소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감소되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 매도 계약수, 오늘 오전장에 선물 매수가 2000계약이었는데 장중에 거의 한 2시, 3시 이 정도, 2시하고 2시 반 전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마이너스 7,800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선물의 변동 계약수는 거의 10,000계약 가까운 수량에 근접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종가상으로 끝내는 것은 3,400계약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장중에 그러니까 거의 모두 10,000계약의 선물 매도 때렸다가 막판에는 다시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조건을 보면 거래소 쪽이 현물 1,100억을 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보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흔들릴 게 아닌데 두 달 사이에 최저 거래량이 있는 시점에 꼬리가 선물이 시장 자체를 우롱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전저점을 깨는 파동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신용 털기 부분도 가능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계약 정도 가지고 있다면, 보유 계약수가 있다면 아침에 오전장에 상황 봐가지고 선물 매도를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날 이슈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서 매수 강도, 매수 강도를 5,000계약에서 10,000계약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가상으로는 장중에 단기 포지션 부분들을 차익 실현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10,0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면서 그 수익 부분들 챙겨놓고 막판에는 또 일부 원점을 장중에 수익 실현했던 걸 다시 채우는, 그래서 마무리는 그렇게 진행 부분들 하면서 계속 매수와 매도 부분들을 반복하는, 거래량 자체가 두 달 사이 최저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살짝만 움직여도 몸통 자체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매수하고 매도 주체가 없다니까. 평상시 같으면 1% 정도 내에서 선방할 그 거래량, 1% 정도 내에서 선방할 수 있는 수급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매도의 물량 자체가 없죠. 우리가 중소형주 매매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호가하고 매도 호가를 보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100만주, 10만주, 20만주 이 정도의 거래량 부분이 있어서 위아래 탄탄하게 진행되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호가 공백도 있고 거래량도 얼마 없다 보니까 조그만해 10,000주, 20,000주만 나오더라도 진폭 자체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현재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두 달 사이 최저 거래량 부분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그날 당일 수급을 해외 이슈나 국내 이슈에 따라서, 특히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D-4일이죠. 관세 부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시장에서는 극적 상황 부분들까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거의 10,000계약 정도 선물 공격의 드라이브 부분을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건 하나 꼽는다 하면 이거죠.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가장 큰 관건 자체,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위안화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위안화가 장중에 계속 신고가가 나왔어요. 위로 약세가 돌파가 나왔다는 거죠. 지난주에 고점 부분도 하루 쉬고 그 다음부터 주말 동안 계속 위안화가 약세 부분들 해서 2년 사이의 최고점이 위안화가 달러 기준으로 6.68에서 6.69 정도 되는데 현재 6.65까지 올라왔어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양털깎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속도 측면에서는 위안화의 약세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항상 보면 경영자든 아니면 대통령도 패드도 염준 FMC도 마찬가지고 어떤 숫자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 부분 나오고 중국의 양털깎기 금융 쪽에서 위안화 약세가 저렇게 가속화되면 저렇게 방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작년에도 중국의 양털깎기 부분들에서 헤지펀드가 하이네드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상당히 출혈을 감내하고 시진핑이 중국 정부가 막아냈던 케이스가 있다고 하디슈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죠. 지금 비슷한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관세부가 4일 누군가가 치킨 게임에서 큰 데를 꺾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지금 꺾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긴장감이 아직도 살아있다 보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이걸 이용해서 장중에 만기하게 가까운 선물 매도 부분들하고 위안화 약세가 돌파되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외국인들 선물 공격 부분들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는 다시 오늘 장중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했던 차익 부분들을 챙겨놓고 다시 원 포지션 부분들로 가지고 갔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하나 본다 하면 현물 1100억의 큰 매수 부분들은 아니지만 1100억 정도 장중에 신나게 흔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 1주 반, 한 10일 정도 거래일 10일 정도에서 신용잔고가 12조대에서 11조대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한 8천억 가까운 매도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한 일주일만 이번 주만 진행이 되면 신용잔고 잘하면 11조대까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으로 인해서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를 치면서 단기 차익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역시 중국 역시 양털깎기가 일부 공격 헤지펀드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위안화 약세가 신고가가 났습니다. 연쇄작용인 거죠. 연쇄작용.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 EU도 자동차 관세 시 300조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중국도 미국산 자동차에서 6일날 25% 관세 부과 예정 부분들 하면서 서로 계속 뭡니까? 자, 충돌이 될 것인가? 충돌 전까지 계속 가고 있죠. 미국 역시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부 저항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내부 저항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어떻게 보면 악재 측면에서 파급 효과 부분들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를 가져도 같은 동일 악재 부분들을 분석했을 때 시간을 좀 둬도 조금 뭡니까 여유를 좀 둬도 되는 부분이지만 위안화 약세는 이 얘기는 조금 틀려요. 왜?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이런 걸 보고 작년처럼 헤지펀드 부분들이 들어왔을 헤지펀드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하면 들어올 가능성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는 신호가 위안화가 신고가 부분들로 나오는 그거하고 연결성 그게 위안화 약세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여기서 장중에 단기 매매 부분에서 거래가 2달 사이 최저 거래량이 있는데 공격 부분들은 마구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막판에는 쏙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 포지션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흐름 부분들의 움직임을 알지 않으면 장중에 거리가 없는 데서 전저점 깨지고 상당히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모든 일정 부분들이 주 후반에 지금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FMC, 관세 부과 이런 내용들이 주 후반 6일 정도 전후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 초반에는 흔들기, 후반에는 치킨 게임에서 핸들을 꺾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꺾을 가능성 자체는 위안화가 2년 사이의 최고점이 6.68에서 6.69입니다. 현재 6.65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3 정도 되면 2년 최고점의 저항대가 진입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여기서 꺾여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6.69, 6.70 자체를 뚫어버리면 이것은 전면전의 신호고 그 다음에 중국의 본격적인 양털깎기가 될 가능성의 신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신호상으로는 그런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월 2일
시장에서 오후장 들어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투매가 나왔지만 우리가 장중에 움직인 부분들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와중에 이 꼬리가 몸통을 크게 흔들 수 있었던 것은 위안화 약세가 가속화되는 걸 보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만개하게 매도가 나왔고, 이 변동폭 자체가 더 크게 나왔던 것은 중소형주처럼 두 달 사이에 거래소 기준으로 최저 거래량이에요. 작은 물량으로도, 작은 매도만으로도 이 진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작은 파동에도 이 변동폭의 크기 자체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오후장 들어서 투매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신용 물량의 2차 털어내기 부분들이 좀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고, 관세 부과 D-4일 정도 남았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꼬리 몸통이 흔들겠죠. 물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때 다음 그림 부분들이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거래량 자체에서 신용 불량 부분들이 2차 털어내기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이렇게 변동폭이 작은 거래량에 의해서 최저 거래량으로 그 변동폭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다음에 쇼커브링 역시 그 비슷한, 거의 비슷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반등 각도도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는 다른 거에 모든 포커스를 할 게 아니라 위안화가 6.68, 6.69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꺾이는지, 현재 6.65 정도의 수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외국인들 선물의 매도 강도 부분들이 방향이 결정이 되니까 단기 매매, 선물 쪽에 단기 매매 하신 분들은 이 지표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는 이것만 제일 포커스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수의 반등과 장중의 조정폭 부분들이 체크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7월 2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